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뉴스 경제 훈풍 시작합니다. 세계 총수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경제 사절단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세계 대표 기업들의 총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내용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이 16명 규모, 이게 네, 역대 최대 규모죠. 하고요. 오늘 아침 보도 나왔죠. 24일 현지 시간으로 워싱턴 DC 인근에 도착을 했고, 네. 25일에 이제 드디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나죠. 네. 그룹 총수가 모두 참여하고 조선 반도체, 원전 배터리 모든 주력 사례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일정 좀 먼저 볼까요? 오늘 새벽 4시에 도착하셨죠? 네. 도착했고 오늘 그러니까 저녁이니까 지금 미국 시간이 오후 5시니까 좀 있으면 네.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텐데 세계 총수 16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례적으로 네. 대통령실 실장 3명도 다 참석했습니다. 그렇죠.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정권 초기에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은 중요하다. 그렇죠. 라는 걸 이제 표시하는 것이고, 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EU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은 EU나 중국이나 일본은 그냥 무역 협상 파트너로서의 어떤 관세 협상 측면이라면 네. 사실은 한국이 미국에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 16% 되니까 중국 다음은 높지만. 그렇겠죠. 근데 왜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욕심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스가에서 봤듯이,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공통된 점 중에 하나는 미국이 1985년 이후에 무역 확장 정책을 펴면서 무시했던 부분이 제조업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이 되게 제조 강국이었는데 왜냐하면 조선부도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이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무너졌는데 그게 조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도 무너졌고요. 그렇죠. 원전도 설계 기술을 가지고 제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정부부터 시작한 대중국 정책의 이면에는 중국의 제조 최고 강국이잖아요. 네. 그럼 중국을 대항하려면 이 무역 장벽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뭘로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미국 국내의 제조 강국을 다시 리빌딩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인식이 아마 일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국내의 제조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운전 기술도 가지고 있고 설계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액션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누가 제일 잘하냐? 미국은 한국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가성비 있게 한국으로 봤는데 그래서 한국에 요청하는 거는 다른 나라 요청하는 것과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불렀다. 다 갔고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기회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16명의 총수들이 다 가서 물론 이제 오늘 저녁에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한국 경제 총력전이라고 봐도 네. 무방할 정도인데 일단 반도체 기업에서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모두 참석하는데 삼성은 이제 텍사스의 테일러 공장 네. 증설이 건이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HBM 패키징 공장 네. 설립 건이 있는데 두 기업들의 미국 전략이 다 이제 세팅이 돼 있을 텐데 네. 어떤 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금 전략의 결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 방미하기 전에 이미 테슬라로부터 AI6 칩을 발주를 받았잖아요. 받았죠. 23주로 받았고 23조. 그리고 애플로부터도 그래픽 칩을 받았는데 두 개 공통점은 파운드리입니다. 그 저는 이번 회담에서 바로 전주에 손정희 회장이 인텔 파운드리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들 투자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는 결국에는 TSMC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거에 대한 견제를 갖고 싶어하는 게 미국 욕심인 것 같아요. CPU에 어차피 인텔이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설계 기술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고 남아 있는 그 메모리는 마이크론이 있고요. 그나마
근데 파운드리는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그래서 파운드리의 파트너로 삼성전자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하려고 하지 않은가가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조금 상상이 과할 수도 있겠지만 인텔도 파운드리를 좀 포기했단 말이에요. 보겠죠. 인텔의 파운드리와 삼성전자도 파운드리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매월 투자 규모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실적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테일러 공장하고 그다음에 오스틴 공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예. 메모리가 안 가 있어요. 네. 거기 있는 공장 합쳐서 인텔하고 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아예 별도 법인 분사를 해서 합쳐서 할 수 있는 것도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략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파운드리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요청하는 것도 파운드리의 제조 기술을 요청하는 거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좀 접점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그냥 HBM입니다. 그러니까 HBM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은 HBM이 엔비디아가 설계해서 TSMC에 발주를 주고 TSMC의 파운드리에다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가서 조립을 하는데 그 패키징 공정을 미국에 지어 달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그 지금 인디애나에 인디애나주에 짓는 게 HBM 패키징 공장이에요. 패키징 공장이군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전혀 다른 점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분야도 주목이 되는데 현대차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3월에 이미 트럼프 만나서 광범위한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큰 선물을 줬죠. 큰 선물을 주고 했는데 현대 진행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동차 쪽은? 뭐 지금 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원래 계획보다 미국에서의 생산량을 더 빨리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지금 2주 전에 미국 그 GM하고 현대자동차가 협업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 완성차 중에서 그러니까 EV 플랫폼, 전기 자동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3대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GM 없습니다. 이거 개발하는데 1주 정도 들어요. 네. 그거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고 아. 반대로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생산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부품이 필요하죠. 그렇죠. 부품을 한국에서 공수하려다 보니까 지금 7강에다가도 관세를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코스트가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완성차를 조립만 하는 건데 그래서 GM이 가지고 있는 밸류 체인을 같이 활용하자. 그래서 코스트 다운 전략으로 좀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지난달에 7월달에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가 몇 대냐면요.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164대입니다. 없다시피 하네요. 작년 같은 달에 6,000대를 수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전기차가 이만큼 줄었느냐? 아니죠. 미국의 애틀랜타 공장에서 전기차를 그만큼 생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체 생산을 돌렸다. 네, 현대차는 이미 투자는 발표했고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강국의 전체적인 맥락은 미국의 제조업 리빌딩에 어떻게 좀 일조할 것이냐에 대한 쪽으로 포커싱할 것 같아서 현대차도 GM과의 협업 뭐 이런 식으로 협업 체계로 가는 것을 주로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가 일단 ESS 배터리 생산 네. 기지가 있고 랜싱하고 애리조나에도 공장 짓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장 장치 ESS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북미에서 네. 네. 이렇게 돼 갖고 있는데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전 정부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을 계속 해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걸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 논의하겠죠. 그게 핵심이겠죠. 지금도 LG 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을 빼면 사실은 IRA 보조금을 빼면 적자거든요. 그나마 보조금 때문에 흑자를 좀 계속하고 있는 건데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IRA 보조금을 얼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 안정적으로 이게 첫 번째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옥내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없애겠다는 거죠. 그거 받아가려면 지분을 주든지 투자를 더 하든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IRA 보조금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반도체도 물려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물려 있는 건이라서 정부에서 아마 이 부분을 오늘 협상에서 중요 의제가 될 것 같긴 분명하고요. 거기에다가 LG 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미시간에 투자하고 있는 게 67억 달러예요.
그리고 애리조나에 55억 달러 투자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에 20억 달러, 오하이오에 58억 달러입니다. 합치면 조지아에 또 42억 달러예요. 예. 이미 투자하고 있는 게 250억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는 사실은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LG 화학도 미국의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은 이제 이렇게 지으려면 중국의 광물권을 어떻게 또 보호할 것인가. 그렇죠. 예, 이 부분이 걸려 있어서 또 고려아연도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LG 2차 전지 입장에서는 그 IRA법의 쭉 연결되는 거하고 미국 공장 투자가 끝까지 완성되는 게 정문하겠죠. SK온 같은 경우도 짓고 있는데 투자금 IRA 없이는 사실은 현재도 투자금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렇죠. 이게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분야가 이제 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조선이야말로 한미 협상의 그 마중물이다 이렇게 표현을까지 하던데 26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 필리조선소 방문을 하잖아요. 네. 그 일정이 있는데 조선업계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는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리빌딩 이게 사례를 만들고 싶은 게 양국의 어떤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는 다 지붕은 기억도 못하겠지만 한때 조선 선박 건조량 1위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200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세력을 길을 걸어가지고 지금 거의 못 만들죠. 이게 중국과의 이제 안보 문제까지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미국에 지금 30년간 해군 배가 필요한 게 364척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1,600조입니다. 시장 자체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지금 필리조선소의 역할은 뭐냐면 일종의 파이로트 테스트입니다. 거기 이제 가보신 분들은 도크 2개 정도밖에 없는 작은 조선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교육시켜 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교육 장소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호주에 있는 군함 만드는 그 오스월드의 투자를 좀 풀어달라고 요구할 거고 하나오십 입장에서는 그걸 투자하면 미국 거기 있는 군함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집집이 만나는 게 조선이라서 지금 1,500불 우리가 3,500억 불 투자 중에 1,500억 불을 바스가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지금 가장 싶은 조인트 벤처도 지금 기업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사절단에 좀 뒤늦게 합류한 기업들이 눈에 띄는데 CJ그룹이 대표적인 건데 이재현 회장이 뒤늦게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거 보면 K푸드, K컬처 이거 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도 논의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재현 회장이 물론 가지만 CJ의 어떤 그 영역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근데 생각보다 CJ그룹이 미국에 진출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 29개 주에 지금 직원이 1,200만 명, 12,000명입니다. 12,000명? 예, 꽤 많죠. 예. 그래서 CJ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 파트죠. 우선 CJ 제일제당에 K푸드가 있고요. 그다음 바이오 부분이 큽니다. 바이오 부분이 어디냐면 아이오와주에 있는 포토다치 생산 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꽤 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K푸드 연결해서 뚜레쥬르가 점포가 170개 정도 있습니다. 30개 주에. 미국의 뚜레쥬르 빵집이 170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그리고 CJ그룹이 또 하나 액침을 가두고 있는 게 CJ 대한통운입니다. 네. CJ 대한통운이 국내만 물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물류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J 대한통운의 또 역할 이런 부분이 다 걸려 있어서 아마 이제는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이제 최선 네이버 대표도 방미사절단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보면 이제 네이버가 지금 미국과 구글 지도 반출 논란 이게 있잖아요. 고정밀 한국의 국가 지도를 데이터를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쓰게 해달라, 이전하게 해달라 이게 지금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뭐 거절한 상태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이버의 입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경제사절단 회담에서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뭐 박미 대통령의 사절단 중에서 네이버의 참여가 가장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저도 쭉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제조 강국을 원한단 말이에요. 네이버는 IT 기업이거든요. IT 그럼 미국이 훨씬 앞서 있잖아요. 앞서 있고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의 동참은 일종의 저는 컨텐츠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툰 지금 상장했고
그러니까 아까 CJ도 마찬가지고 K-컬처, K-푸드, 뭐 K-컬처 이쪽 K 컨텐츠 쪽을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망 사용량 관련해서는 일종의 쉴드를 치기 위해서 저는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망 그 고정밀지도 다 오픈하면 우리 기업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것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참여시킨 것이 아닌가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초대좀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원전이란 말이에요. 원전.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연초에 그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이 건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뭐 협력 관계가 이제 그 중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강화되고 있다. 원전 같은 경우도 미국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 기업들로 좀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전도 반도체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설계업체지 않습니까? 설계업체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팹립스는 가지고 있는데 파운드리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네. 네. 근데 그 지난주에 트럼프의 발언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를 했고 2050년까지 미국에 약 100기가와트 원전이 필요하다. 당장 2030년, 5년 후죠. 30년까지 10개의 원전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0개. 10개면 한 개에 한 12조 정도 가니까요. 예. 10개면 한 120조 정도 규모죠. 그런데 미국은 이걸 지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을 직접 그러니까 설계하고 지을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프랑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4개국밖에 없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우리보다 기본 단가가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한 개 짓는데 한 30조 이상을 요구를 해요. 예. 뭐 중국, 러시아는 자체 시장만 사실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 남아 있는 곳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선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뭐 노예 계약건으로 굉장히 시끄럽긴 한데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 비난을 돌파하려면 조인트 벤처 만들어야 될 겁니다. 네, 웨스팅하우스 만들든지 다른 걸 만들든지. 그렇게 되면 미국에 당장 필요한 10개의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서 얼마나 수익 관계를 정확하게 따지는가가 핵심이 되긴 할 텐데.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한수원은 수익이 줄겠지만 이걸 직접 시공하고 짓는 기업 2개가 있죠.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아마 원전도 이게 이제 원래 아젠다가 세팅된 다음에 추가된 아젠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소식이 들린다면 이건 아마 또 우리 조방원에서 마지막 의원이 또 한 번 드실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큰 재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이렇게 대규모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정말 좋은 기회도 많이 열리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국내 제조업들이 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가고 특히 고용이 여기 고용이 한국의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쪽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거. 이거 트럼프가 사실 노리는 것도 사실 그 대목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아무래도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전기차가 작년 7월 달에 6,000대 수출하던 게 지금 164대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건데 미국에서 미국 생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장 울산에 있는 전기차 생산 라인에 상교대를 못 하겠죠? 안 하죠. 예,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제조업 리빌딩 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경제 성장을 해오고 나름대로 기업들이 유지해왔던 거는 전 세계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중국 다음으로 높죠. 그렇죠. 제조업의 기술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프라를 우리가 유지해왔던 거거든요. 예. 저는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미국이 요청하니까 7나노 이상은 지어줄게. 대신 7 그 이하는 우리가 못 가져가. 에 대한 핵심 기술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경쟁력과 있죠. 방어력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지혜를 지금 피워야 될 때가 아닌가. 미국이 요청한다고 모든 걸 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국가 안보가 직결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회담을 하는 목적이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그렇죠. 밀리면 정말 그래서 이분들의 가는 분들의 정말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방미 일정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좀 많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더스넥에서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한미 정상회담과 경제사절단 방미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